강지한의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하실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 참여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강지한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리플코인인데요. 최근 수요일 컨퍼런스에서 IPO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900원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게다가 블랙록이 리플 ETF 신청까지 했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1000원까지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끝내 IPO 발표는 진행되지 않았고 ETF 기사는 가짜 뉴스로 판명이 나면서 실망 매물이 나와준 부분인데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리플 하락 흐름을 만들어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 기사를 보시면 리플 일주일 새 7% 하락 흐름을 만들어줬던 그 이유가 뭐냐면 전형적인 강세장의 조정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일반적인 상승 추세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했는데요. 또 다른 기사를 보시면 리플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고래들은 거래량과 보유량이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지금 지난 10일 동안 XRP의 가격이 18% 하락 흐름을 보여줬지만 오히려 고래들은 거래량과 보유량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라는 건데요. 이러한 고래들의 관심 증가는 XRP의 가격 반등에 전조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XRP 강세를 대비하고 있는 세력들은 계속해서 매집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고, 소송만 끝나면 리플이 가지고 있는 수만 가지 호재들이 가격 반등의 호재로 작용하면서 가격 폭등 만들어줄 겁니다. 최근 유명 재테크 저서 린다 존스는 모건 스탠리 부사장을 지낸 인물이기도 한데요. 그런 그녀가 리플 IPO 전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플의 이상적인 IPO 공개는 내년 5월이라고 했는데요. IPO 시장의 붕괴, 주식시장 호황 시기를 고려했을 때 IPO는 내년 5월 15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죠? 최근 미 법원이 리플과 SEC 간의 합의안을 2월까지 마련하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 23일에는 정식 판결까지 남아있는데요. 2월에 합의가 마무리가 되고 4월에 정식 판결까지 마무리가 되고 나면요, 완전한 소송 리스크에서 해방이 되는 셈입니다. 즉 이 이후에는 IPO 발표도 언제든 가능한 셈이죠. 이미 주주 담당자 채용 공고까지 진행하고 있는 리플은 IPO 진행하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이 린다 존스가 이야기하는 IPO 공개 5월쯤 진행한다라는 일정이 무리한 일정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때쯤에는 리플의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가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최근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은 유동성 자금들이 지금 유입되고 있고요. 최근 긴축의 우려감도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뀌고 있죠. 이제 곧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강세장도 머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리플은 많은 전문가들이 애플, MS 주식과 그리고 아마존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리플은 전량 매수가 아니라 비중을 조절해 나가시면서 계속해서 적금처럼 매집해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하죠. XRP의 역사도 반복되어 왔습니다. 4년 주기로 2년 동안에는 하락 흐름, 2년 동안에는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줬었는데요. 지금 현재 2년 동안 하락 흐름을 만들어내줬고 이제 강세장 초입에 와 있습니다. 지난 4년 사이클을 보시면 2020년도 어떤 이슈가 있었죠? SEC가 리플에게 증권법 위반했다라고 제소를 했던 해입니다. 하지만 2020년도부터 21년도까지 리플의 가격은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었는데요. 그 이유는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강세장에 리플 가격 또한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내년이면 비트코인 반감기도 도래하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도 내년 1월 10일이면 최초 승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리플은 2월 합의까지 마무리가 되고 4월 정식 판결까지 마무리가 되고 나면 소송 리스크 완전히 끝나죠. 그러면 IPO 발표에 이어서 리플 ETF까지 출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 시간의 강세장과 대비했을 때 엄청난 가격 폭등 만들어내 줄 수 있다라는 거고, 이제 리플 신고가 갱신하는 그 사이클을 만들어내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리플은 지금 현재 매우 저평가가 되어 있는 이 구간에서 매도를 던질 게 아니라 오히려 저점 기회를 삼아 매수를 해 나가셔야 되고 매집을 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무료로 입장하셔서 우리 리플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들어가는 비중까지 맞춰서 모두 받아가시고요. 그동안의 리플 자료와 리플 매집을 위한 단기 포트폴리오까지 모두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나 카톡 가입 권유, 후원 유도 절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리플이 왜 기나긴 소송까지 끌고 오면서 미국 시장을 잡으려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왜 많은 암호화폐 분석가들이 리플 가격을 $100 그 이상까지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9월 20일 속보인데요. 리플 CEO는 글로벌 정책팀과 미국 의원들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내용만 보시면 SEC가 명확한 규제는 만들어주지 않으니까 직접 의원들을 만났다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야 미국에서의 사업을 원활하게 확장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미국을 잡기 위한 움직임으로써 리플의 사업이 어떻게 지나왔는지, 리플의 가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리플에서 발행하는 암호화폐 공식 명칭은 XRP입니다. XRP를 통해서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게 실시간으로 국제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는 엑스래피드라고 하는데요. 이 엑스래피드는 리플의 국제 송금 서비스 ODL 솔루션을 활용합니다. 이 ODL 솔루션은 최근에 리플 페이먼츠로 리브랜딩이 됐습니다. 이 XRP의 가치가 상승하려면 XRP의 수요가 늘어나야 하고, 그러면 리플 페이먼츠를 통한 트랜잭션이 꾸준히 증가해야 합니다. 즉 많은 기업들과 기관들이 이 리플 페이먼츠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의미죠. 그러면 리플 페이먼츠의 거래량이 얼마나 꾸준히 증가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여기 기사를 보시면 리플 트랭글로사 리플 기반 송금 연간 17배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뉴투데이에 따르면 리플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결제 파트너사 트랭글로사가 21년에서 23년 동안 서비스 통계를 공유하면서 리플의 XRP 기반 국제 송금 솔루션, 그러니까 리플 페이먼츠죠. 이 거래량은 5,300만 달러에서 2022년 9억 7천만 달러로 17배나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향후 리플 페이먼츠의 사용을 더욱더 확대할 것이다 라고 밝혔고, 2022년 이체액은 총 2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022년도는 크립토의 윈터였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리플의 페이먼츠는 22년이 가장 역대급의 영업이익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리플 페이먼츠의 사업은 더욱더 확대를 해 나가는데요. 트래블렉스 뱅크 브라질 은행 중 최초로 리플 페이먼츠를 도입했다라고 합니다. 리플 필리핀 최대 은행 아이리미카도 파트너십을 맺었고요. 일본 국제 송금 업체인 아시아넷도 리플 페이먼츠를 도입했다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허브로 작용하고 있는 이 싱가포르에서도 이 포모페이도 같이 파트너십을 맺고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리투아니아 소재에서도 글로벌 송금 업체 핀시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고 하죠. 그중 가장 성과가 돋보였던 건 바로 이 브라질과 멕시코를 연결하는 것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브라질이라는 나라는 땅덩어리는 크고 해외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GDP 또한 높습니다. 그런데 송금 환경은 척박하죠. 그래서 브라질에서 송금 시스템의 거점을 잡으면 라틴 아메리카의 전반에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22년 3분기에는 싱가포르 포모페이 그리고 필리핀의 가장 큰 비은행 아이리미카도 파트너십을 체결하죠. 싱가포르는 아시아 태평양 이 아태 지역의 본부 역할을 합니다. 싱가포르는 글로벌 금융 중심지 중 하나인데다가 아태 지역 비즈니스에서 가장 요충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한 사업은 더 많이 확장해 나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최근에 이 싱가포르에서 중요 기관 라이센스까지 취득을 해 나갔죠. 그리고 작년 리플 스웨를 통해 발표된 내용인데요. 아프리카에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이 아프리카는 세계적으로도 은행 계좌가 없는 인구 비율이 많아서 그 성장 가치만으로도 지금 1조 달러, 약 1,340조 원 규모의 성장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이미 리플의 기술력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뻗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대륙들은 모두 섭렵을 했죠. 그리고 딱 하나 남은 대륙이 뭔가요? 바로 북아메리카, 미국입니다. 미국만 잡으면 전 세계를 장악한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SEC와의 막대한 소송 비용을 내면서까지도, 그리고 최근에 리플 CEO가 어떤 발언을 했죠? 3심까지 불사하겠다, 대법원까지도 가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사업을 진행시키려고 계속해서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XRP는 달러를 대체할 세계 기축통화가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 송금 시스템은 각국의 은행들이 명목 화폐를 가지고 있어야 교환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즉 예를 들면 이 한국의 원화를
달러로 교환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은행이 원화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한국의 은행과 교환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이 미국의 달러를 가지고 있는 다른 중개 나라를 찾아야 하고 이런 여러한 과정을 거쳐야 교환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한국의 원화를 엔화로 교환 가능하고 그 엔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지금 달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두 번의 송금을 거쳐서 달러로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중간에 붙는 수수료가 어마어마하게 될 거고 송금 시간 동안에 오래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리플 페이먼트를 사용하게 되면 이 XRP만 가지고 있게 되면요 바로 송금이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플 페이먼트가 확대된다라는 말은 각국의 은행들이 이 XRP를 소지할 수밖에 없게 만들게 되고 XRP의 시장의 물량은 자연스럽게 묶이기 때문에 공급 압박이 커지면서 리플의 가격은 자연스럽게 상승한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리플 네트워크를 거래할 때 일부 수수료가 소각되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매 거래마다 일부 코인이 영구적으로 시장에서 제거가 되는데요. 소각되는 수수료는 거래량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0.00001 XRP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인 거래로 인한 총 소각량이 크게 증가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리플의 공급량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리플의 페이먼트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활발한 거래가 일어나게 된다면 장기적인 누적 거래로 리플 소각량 또한 증가하겠죠. 그럼 또다시 전체 공급량의 감소로 이어지면서 리플의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리플은 장기적으로 매집해 나가셔야 되는 코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 현재도 하락흐름 만들어내 줬던 부분에서 아래꼬리 길게 남겨주면서 다시 끌어올려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도를 던질 게 아니라 오히려 세력들과 기관들처럼 계속해서 물량 늘려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무료로 입장하셔서 우리 리플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들어가는 비중까지 맞춰서 모두 받아가시고요. 그동안의 리플 자료와 그리고 리플 매집을 위한 단기 포트폴리오까지 모두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나 카톡가입 권유, 후원 유도 절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전에 웰스파고 펀드 매니저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XRP 최대 500달러까지 상승 가능하다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스위프트의 가치를 확보하면인데요. 이 스위프트의 가치란 국제 송금 솔루션입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적으로 리플 페이먼트에 대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미국에서도 이런 사업을 확장해 나가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리플의 페이먼트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고 그 부분을 통해 스위프트의 가치를 확보하게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리플은 아마존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마존도 지금 10년 가까이 저점 1달러, 2달러 부근에서 횡보를 하다가 최근에서야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내면서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 갔습니다. 리플 또한 그런 당장의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확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갔을 때는 우리 리플 엄청난 가격 폭등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리플은 자식에게 물려줘도 나쁘지 않은 코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완벽한 저점 구간에 그 기회에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 부분에 맞춰서 최대한 물량 매집해 나가시면 확실한 그동안에 힘들었던 시간들 모두 보상받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무료로 입장하셔서 우리 리플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들어가는 비중까지 맞춰서 모두 받아가시고요. 그동안의 리플 자료와 그리고 리플 매집을 위한 단기 포트폴리오까지 모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나 카톡가입 권유, 후원 유도 절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안전한 투자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